안녕하세요. 부자 되는 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부자 아빠, 가난한 아빠 책에 나오는 집은 자산인가?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에 로버트 기요사키는 내 현금 흐름에 플러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집은 자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.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. 그 이유는 바로 레버리지 효과가 끼어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. 내가 단기간에 보유할 수 없는 돈인 대출금이 집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2, 30년 후에는 불어나게 됩니다. 결과적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집이 자산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. 하지만 집이 자산이 될 수 있는 경우와 자산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요. 여기서의 자산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개념인 현금 흐름의 플러스가 되는 것으로 정의하겠습니다. 집이 자산이 될 수 있는 경우, 실거주용 주택이 있고 그 외에 투자 대상으로서 집을 보유한 경우, 이 경우에는 추가로 보유한 집의 가격이 올라서 나중에 팔면 내 수중으로 불어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집이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실거주용 주택에 살다가 추후에 더 낮은 수준의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, 내가 대출금을 통해 구매한 집의 가격이 오르겠지만 사실 내 집값만 오르는 것이 아니고 주변 다른 지역의 집값도 오르게 됩니다. 다만 그 오르는 정도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살던 집이 20년간 5억이 올랐는데 새로 이사 가려고 하는 집이 2억만 올랐다고 합시다. 그러면 저는 3억 정도의 양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이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집이 자산이 될 수 없는 경우, 무리한 대출로 빚만 갚다가 끝나는 경우, 여러분들 혹시 복리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? 돈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 굴러간다고 했을 때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원리입니다. 대출금을 갚는다는 것은 내가 번 돈이 그 달에 바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. 뿐만 아니라 대출 이자금도 붙게 되죠. 즉, 돈이 복리 효과를 누려서 불어날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채 즉각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6억짜리 주택을 2억의 자본금과 4억의 대출을 받아 구매했다고 해보겠습니다. 대출 이자율은 2%로 굉장히 낮게 잡고 20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한다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네이버 계산기에 따라 202만 3,533원을 20년간 상환해야 합니다. 반면에 2억짜리 주택에 거주하고 매달 202만 3,533원을 매년 9% 정도 오르는 S&P 500에 20년간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. 적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비과세로 계산 시 약 13억 6천만 원이 되는데 수익금의 세금 22%를 제외하면 11억 6,800만 원입니다. 물론 주가는 적금처럼 쭉 오르지 않고 등락이 있기에 언제 투자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. 이제 20년 뒤에 집값과 S&P 500에 투자해서 번 11억 6,800만 원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. 이 비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. 어느 지역에 집을 샀는지, 주식의 하락을 견뎌낼 수 있는지, 대출 금리가 얼마인지 등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매달 엄청난 금액의 대출금을 갚게 되면 자금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공부해 볼 생각을 잘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20년 후 대출금을 다 갚아서 새로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투자를 배우면서 하기엔 오래 걸리고 은퇴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 투자할 돈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. 반면에 투자하는 쪽을 선택했다면 그 수익이 앞에서 말한 11억 6,800만 원보다 많을지 적을지는 모릅니다. 그러나 중요한 것은 투자를 하면서 잃거나 벌면서 느끼는 점도 있고 투자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. 네,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
감사합니다.